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바란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배웠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준다고 배웠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란다. 이게 나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한다. 남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자신을 미워한다. 앞으로 자신에게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다. 이유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향한 맹목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외모를 갖추거나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존감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당당해진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로 한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마 좀 황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일이 여태 그토록 어려웠던 건 우리 내면에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다. 우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사랑했다가 이대로 굳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다. 다시 말해, 외모도 별로고 성격도 부정적인 이 모습을 사랑했다가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걱정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재수없는 아이가 되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이건 마치 근육도 없고 체력도 약한 남자가 너무 근육이 많아 몸이 울퉁불퉁해지면 징그럽잖아. 그게 더 건강엔 해로울 수도 있어. 라며 운동을 기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힘을 믿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사랑받을 만한 나가 되기까지 사랑을 미룬다. 이것은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와 같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주지 라며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매력 없고 자존감 낮다고 스스로 비난해왔지 않은가? 그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정말로 사랑이 우리를 망칠까? 우리를 퇴행시키거나 이대로 멈추어 버리게 만들까? 혹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버릴까?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줄만 알다가 왕따 당하고 버려지고 마는 게 자기 사랑의 최후일까? 사랑에 대한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는 갈등한다. 남이 주는 사랑은 받고 싶은데 스스로를 사랑하면 안 될 것 같다. 심지어는 남이 주는 사랑마저도 거부한다. 관계가 깊어지면, 원래의 나를 알게 되면 떠날 거야 라며 도망치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을 믿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못 믿는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힘 자체를 믿지 못한다. 사랑 자체를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쌓인 오해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겐 사랑을 핑계로 받은 상처가 적지 않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맞기도 했고, 사랑하니까 하는 충고라며 비난도 당했다. 그래서 헷갈린다. 매를 사랑이라고 미움, 증오, 비난까지도 다 사랑이라고 오해해버렸다. 사랑은 누명을 썼다. 실제 사랑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사랑받고 아낌받고 소중하게 다루어진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애정 결핍의 산물이다. 과잉보호는 우리 애는 약해라는 무시의 결과다.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성장한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 앞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사랑을 거부해선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꿈꾼다. 불치병에 걸린 연인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약물 중독에 자기 파괴를 일삼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는 가족. 저런 사람들도 사랑을 받는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 된다. 더 이상 사랑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양가 감정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자존감 낮은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 그래서 불쑥불쑥 내가 왜 이런 고된 과정을 배워야 해?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기 바란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가 3명 있다. 첫째는 자존감 낮은 나. 두 번째는 자존감 낮은 나를 다그치는 나. 세 번째는 자존감 낮은 나를 사랑하는 나. 이렇게 각기 다른 내가 존재한다. 그동안 자존감 낮은 나와 다그치는 나 둘이서 싸움을 벌여왔다. 보통 낮에는 자존감 낮은 내가 활동하고 밤에는 다그치는 나가 활동한다. 자존감을 낮춘 채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난다. 그러고서 밤이 되면 다그치는 나가 깨어난다.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니? 라며 비난한다. 자존감 낮은 나는 점점 위축된다. 그래서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 둘의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사랑하는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나가 점점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힘을 잃고 의식 저편으로 사라졌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저편으로 사라진 사랑하는 나를 불러오는 일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나와 사랑하는 나를 결혼시키면 된다. 본인 혹은 치료자가 주례가 되어 자존감이 낮은 나와 사랑하는 나는 평생 동안 헤어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려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나를 불러올 수 있을까? 어느새 다그치는 나는 우리를 독점했다. 자존감 낮은 나를 둘러싸고 벽을 쌓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하거나 힘을 내라고 보내는 메시지들을 다 차단한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랑은 강하고 일관적이다. 사랑하는 나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성장한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스럽게 가꾸어 나간다. 문제는 방어벽이다. 다그치는 나가 단단히 걸어놓은 빗장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나는 갇혀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그 메시지만 들으면 자존감이 낮은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강해지고 현명해져서 성벽을 뚫을 수도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정말 당신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떠도는 영혼일 수도 있고
고양이나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나요? 지친 당신에게, 혹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혹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실망할 때 당신에게 어떤 얘기를 건넬까요? 이런 질문을 내담자에게 할 때가 있다. 편안한 상태에서 이 질문에 집중을 하면 사랑하는 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괜찮아. 누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스럽다는 걸 잊지 마. 사랑해. 등의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한다. 이 말들이 바로 우리 뇌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듣지 못해 우리의 자존감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나가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되고 성장한다. 사랑하는 나가 보내는 메시지를 들으려면 다그치는 나가 쳐놓은 장벽을 헐겁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설명하려 한다. 굳어버린 자존감의 벽을 허무는 방법 말이다. 우리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은 단단한 고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생각의 회로는 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그치는 나가 쌓아놓은 성벽은 뇌에 실제로 존재한다.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강화된 채 우리를 괴롭힌다. 마치 생각의 회로에 벽이 쌓인 것과 같다. 이를 허물기 위해서는 뇌의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자극해야 한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움직이게 하는 양측성 자극을 주면 뇌 회로가 말랑말랑해진다. 대표적 양측성 자극은 걷기다. 걸을 때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번갈아 가면서 활동한다. 이때 우리를 옥죄인 방어벽은 조금씩 헐렁해진다. 대부분의 운동이 뇌를 자극한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양측성 자극은 아니다.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는 양측성 운동으로 안구 운동이 있다.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이 밖에 몸의 양쪽을 한 번씩 터치하는 방식, 귀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도 양측성 자극에 속한다. 양측성 자극은 변화를 꾀할 때 효율이 높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을 때는 걸어 다니면서 나는 끊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 효과적이다. 이별을 받아들일 때 여행을 추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양측성 자극 운동으로 나비의자 기법을 추천한다. 양측성 자극과 사랑하는 나의 메시지가 결합된 방법이다. 다음과 같이 해보자.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는다. 양쪽 팔을 X자로 포개어 손가락이 반대편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놓이도록 한다.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반대편 팔 윗부분을 토닥거린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1초에서 2초 간격으로 교대로 두드린다. 두드리면서 말을 한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들려준다. 하루에 10분씩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메시지를 듣는다.